안녕하십니까. 교육의 올바른 시선을 제공하는 이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7월 22일 토요일 날 제 종로 보신각에서 5,000분이 넘는 선생님들이 집회를 가지셨죠. 그것을 보고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좀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모임도 전혀 아니었고 어떤 정치적 집회도 아니었는데 그랬었고, 또 집회를 주도한 기관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발적인 모임이었는데 그 정도로 모였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모습 처음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같은 교사로서 굉장히 놀랐고 많은 선생님들도 사실은 놀랐을 겁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5,000분이나 넘는 선생님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셨거든요. 토요일인데. 그리고 모임한다는 것도 사실은 한 이틀 전인가 공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더 많은 지지를 보내시기도 했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월급 올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모였을까요? 이제 교권을 보장해 달라고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권 때문에 모인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 제가 24년 전에 저는 초임 발령을 이제 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서초동이었는데, 이제 서초동에서 안산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출근 시간만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심지어 이제 IMF 여파 때문에 이제 월급이 한 90만 원이 좀 안 될 때 80 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정도 받아서 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교원 공제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 6일을 할 때인데, 주 6일을 하니까 이제 일요일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 하루 쉬는 일요일 날 안산에서 애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 가서 그냥 저하고 같이 경복궁을 막 돌아다녔어요. 전 나름대로 또 아이들한테 경복궁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저녁에 아이들 데려다주고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올 때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행복했습니다. 월요일이 오는 게 또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생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할 때라서 그때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해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막 뒹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고 이제 직장인이 되어 버렸지만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어제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확실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시고 저보다 역량도 뛰어나시고 열정도 많으신 선생님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학교 출근하는 게 어떠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일반 직장인들은 보통 이제 직장 출근할 때 이런 생각 하세요. 이렇게, 출근하기 싫어, 힘들어.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직장인의 생활이 다 대부분 그런 것이니까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월요일 되면은 학교 가기 싫다, 힘들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학교 하루하루 어떤지 아십니까? 출근할 때 기분?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진데 지금 신규 선생님들이나 이제 막 교직생활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더 무서울 겁니다. 유령의 집이면 가짜 귀신이니까 그냥 두려워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포가 실제화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이젠 소리도 못 지릅니다. 아니, 소리 지르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못하고, 잘한 것을 또 잘한다고 칭찬해도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는 현실이니까요. 선생님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또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교육 아닌가요?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몇몇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끔 또 이런 국민 여러분들 계세요. 야, 내가 뉴스 봐도 너희들 뭐 아동학대죄로 유죄받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엄살을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실제로 법원까지 가서 아동학대로 판결받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그 과정을 거치냐면 선생님들이 일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경찰에서 그걸 검찰로 넘기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이제 질의한 소송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들어간 변호사비라든지 모든 시간과 정신적인 어떤 피해, 이런 거 오롯이 다 선생님의 몫입니다. 대부분 다 아동학대로 판결을 안 받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입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괴감도 엄청나게 들겠죠.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은 그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교실에서 현실화되는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교실의 모습입니다. 교육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학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교과서를 안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왜 교과서 안 가져왔니? 교과서 펴라.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우리 책 펴자.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깨워야죠.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서 보건실을 가든지 깨워야죠. 아이가 나쁜 말을 했어요. 못하게 막아야죠. 아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때린 거에 대한 물어봐야죠. 왜 때렸냐. 그리고 친구는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선생님이.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거 잘 알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정신력, 육체적으로. 저 역시 정신과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 수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과 다니고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하면 아마 놀라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왜 어제 토요일 날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 더운데 길거리로 나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교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권리, 인권을 지켜달라. 아니, 인권보다 진짜 더 낮은 권리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아주 진짜 더 기본적인 생존권. 맞아요. 생존권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나간 겁니다. 어제 모였던 분들은요, 사실은 생존 희망자들이었어요. 생존 희망자. 선생님의 자격으로 간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존 희망자입니다. 자, 생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행동은 절대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권, 어떤 뭐 특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권이 특권이 아닙니다. 교권은 특권이 아니라 그냥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권리.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교권은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켜져야지 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선생님들의 교권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권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완전히 붕괴돼서 무너졌습니다. 그 붕괴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둘 희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희생은 가속화되고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젠 되돌릴 수 없을 현상으로 가면은 결국 마지막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막아주십시오. 다시 현장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공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